광역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영농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 위주 정책에 밀려 농업 예산이 부족한 탓인데 광역시 거주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쌀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자급률이 50.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유제품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철 소풍이나 나들이에 가져가기 좋은 중소형 사과, 피크닉과 황옥이 개발됐습니다. 한 손에 꼭 쥐어지는 아담한 크기에 당도도 높아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광주나 대전, 대구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영농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 위주 정책에 밀려 부족해진 광역시의 농업 예산 때문에 다른 군 지역 농민들에 비해 지원을 못 받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시 거주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우 2017년 농업 예산은 495억 원이었지만 2018년 10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0%가 넘게 삭감된 겁니다. 광역시의 도시개발 정책에 밀려 농민들을 위한 농업 예산이 대폭 깎인 건데 이에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영섭 시장이 혁신 의회를 꾸려가지고 4년 임기 동안 공약사항을 발표했는데요. 한 200여 가지에 달하는 것 항상 속속이 보면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식을 접한 농민들이 붕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농민들은 사람도 아니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군 단위가 없는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예산 비중이 수년째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014년 0.62%였던 농업 예산 비중은 올해 0.56%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시 전체 예산이 9천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농업 예산은 212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9억 원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광역시 공무원 수도 농업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광역시 농업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지만 농정 관련 공무원 수는 21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푸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민들도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광역시의 농업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이나 또는 구청장들이 다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광역시에도 과거에 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군 지역으로 있었더라면은 도 지역의 일반 시군과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텐데 광역시의 구청으로 이렇게 편입되다 보니까 과거 군 지역에 있을 때보다도 예산 지원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시의 농업 홀대 우려에 대해 각 광역 지자체에서는 내년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나 경영 안전 대책비 등 농가 지원 대책 사업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적으로 농업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경기 면적은 한 3,800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농업 예산액이나 농업 예산 비율, 일 농가당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6개 광역시에서 네 번째로 많고요. 특히 경지 면적 1헥타르당 농업 예산액은 720만 원으로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나 농가들 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엔 농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광역시. 다른 군 지역 농민들과 비교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광역시도 인구 정책과 지역 균형에 맞게 종합적인 농업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쌀 사랑과 농촌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한강변을 달리는 러브미 농촌 사랑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주최하고 농민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7천여 명이 참가해 우리 쌀과 농촌에 대한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7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모였습니다. 쌀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강변을 달리는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그 농촌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농촌 화이팅! 우리 쌀 사랑해요.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전 육상선수 임춘혜 씨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오늘 하루는 특별히 농민들을 더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사랑은 농촌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농촌 사랑은 쌀 사랑에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달리는 걸음 한 걸음이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농민들과 함께 농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고 5km와 10km, 하프 코스 등 목표한 거리는 모두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쌀과 농업 농촌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7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가장 뜨거운 열기를 뽐냈습니다. 자신만의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겐 메달과 함께 우리 쌀 2kg이 주어졌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와서 쌀을 받기는 또 처음이라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쌀을 뭐 해 드실 거예요? 일단 백반을 한번 차려 먹어요. 백반 한 상을. 쌀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집에 가서 작곡 많이 섞어서 밥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쌀 사랑 많이 해주세요. 도시민들이 쌀 사랑과 농촌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달린 러브미 농촌 사랑 마라톤 대회. 그래도 더이삭을 키워내느라 애쓴 농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에선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이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는데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색적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는데 최다혜 기자가 행사장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는 농촌사랑과 쌀의 가치를 알리는 대회답게 참가자의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은 꼬마 참가자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들고 달리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역 농산물 홍보차 띄었고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 수 있도록 더욱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다양한 홍보 부스에서 푸짐한 먹거리를 즐깁니다. 국내산 쌀 떡볶이로 체력을 보충하고 쌀 막걸리로 갈증과 피로감을 덮니다.
끝내줍니다. 특히 그 안주 후에 이 막걸리를 먹으니까 힘이 샘솟아서 한 번 더 뛰고 싶어요. 우리 쌀 막걸리 좋습니다. 특히 국내산 쌀로 만든 떡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기 만점. 가래떡, 인절미, 쑥떡 등 구수하고 쫄깃한 떡을 맛보기 위해 참가자들은 긴 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체험 마당에는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한 떡매치기와 투호, 제기차기 등 각종 전통놀이가 가득합니다. 떡매치기를 해보고 또 맛있게 빚어진 또 떡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맛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좀 다 많이 뜻깊고 새로운 또 많이 경험을 해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색색깔 물감으로 얼굴에 멋을 부리고 어른들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임을 알리는 풍선을 아이의 손에 걸어줍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넉넉한 인심에 각종 농축산물을 양손 가득 안고 돌아가면서 땀 흘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러브미 농촌 사랑 마라톤 대회가 우리 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자급률이 50.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외국산 유제품 소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자급률은 10년 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10년 사이 100만여 톤가량 늘었지만 국내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8만여 톤이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유 자급률은 71.8%에서 50.3%로 2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유 자급률 하락 원인은 외국산 유제품 소비 증가 때문입니다. 유제품 수입량은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국내 낙농산업 활로로 여겨지는 치즈 수입량은 무려 3배 가까이 늘어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 아직까지 유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유제품이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수출하기 위해서도 노력은 하는데요. 아직까지 해외 시장 개척도 미진한 거. 이런 게 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외국산 치즈값은 2008년 1kg당 5,000원에서 2017년 4,300원으로 하락했지만 국내산은 오히려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산과 국내산 치즈값 차이는 2.2배에서 3.2배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산 유제품 생산 독려를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국내산 원료류 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을 대폭 늘려 무너지는 낙농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챙겨 먹는 우유. 종류도 맛도 제품 디자인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우유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또 가장 선호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건강식품 우유. 대형마트의 유제품 코너엔 다양한 종류의 우유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등 종류도 다양하고 상표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유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브랜드를 굳이 따지는 편은 아니고요. 신선하다 싶은 1등급 우유를 선별해서 유통기한 보고 그리고 찾는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온살균 우유 많이 먹는 편이고요. 고온에서 살균한 우유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고소하고 비린 맛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녀가 있는 272가구에게 물어본 결과 우유 유상급식자 중 55%만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흰우유가 맛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의 맛에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 맛은 무엇일까요?
설문 응답자 중 710명, 78.8%는 맛평가 때 고소한 맛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고 맑은 맛 58.8%, 부드러운 맛 39.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마트의 우유 진열대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되도록 우유 속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제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점점 커가면서 유당을 이제 분리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유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리를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락토프리라는 뜻입니다. 실제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락토프리 우유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먹어본 사람도 21.3%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 고소득층,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락토프리 우유를 마시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단풍의 계절 가을,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셨습니까? 요즘 소풍이나 나들이에 가져가기 좋은 중소형 사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바로 피크닉과 황옥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 손에 꼭 쥐어지는 아담한 크기로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당도와 산도도 높아 맛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입니다. 바나나부터 포도, 오렌지, 사과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가득합니다. 사과나 귤을 많이 갖고 가죠. 귤은 휴대하기 편하고 까먹고 하기가 편해서 갖고 가죠. 근데 이제 등산을 하면은 이제 수분 섭취나 이제 피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먹고 또 첫 번째는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저희는 주로 바나나 또 같이 먹는데 버리기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그리고 싸니까. 농촌진흥청은 나들이용에 적합한 중소과인 빨간 사과 피크닉과 노란 사과 황옥 두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두 품종은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일반 사과보다 작으며 무게는 180에서 200g 정도입니다. 소풍이나 나들이에 가져가기 좋은 크기라는 데서 이름 붙여진 빨간 사과 피크닉의 당도는 14.2브릭스로 단맛과 신맛이 적당하며 조직감이 좋습니다. 저장성이 좋아 상온에서 4주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껍질이 노란 것이 특징인 황옥은 추억의 사과 홍옥과 읽는 시기, 크기, 맛이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단맛이 16.5브릭스에 이르며 신맛도 높아 맛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큰 사과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피크닉과 황옥은 무게와 크기를 줄여서 소풍이나 나들이에 가져가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피크닉, 황옥 두 품종 45톤을 시장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크닉은 경북 예천에 조성된 6헥타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에서 황옥은 12헥타르 규모의 김천 전문 생산단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피크닉과 황옥은 소비자 직판을 목표로 관광지 주변이나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올라오기까지 그 속에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며 농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빼곡히 쌀알이 엉근 볏짚을 야무지게 잡아냅니다. 이게 낫이에요. 낫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땡겨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서걱서걱 볏짚이 베어질 때마다 뿌듯함도 함께 쌓여갑니다. 아직까지는 지풀에 불과한 벼. 탈곡기에 대고 벼를 긁으면 통통한 나달이 후두둑 쏟아져 내립니다. 누런 쌀알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모인 쌀알이 아직 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북하게 쌓여가는 나달을 모아 한 번, 두 번 도정을 거치면 뽀얀 쌀알이 제 모습을 갖춥니다. 딱딱하기만 한 쌀, 씹다 보면 은근히 단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줘요? 많이. 많이. 볏짚을 베고 탈곡해 도정하기까지 오랜 과정을 거쳐야 밥상 위에 하얀 쌀밥이 완성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숨겨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아이들은 농사의 소중함을 깨우칩니다. 밥만 먹어서 배에 대한 거는 몰랐는데 와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농부들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한 어린이 1일 농부체험. 낯설게만 느껴지던 농사가 또 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밥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간 땀과 노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34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28억여 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선정됐습니다. 18곳이 진행하게 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3년 동안 시군이 자체 계획을 갖고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과 팸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전남에서 20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정읍시가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에서 벼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읍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은 지난 2008년부터 216헥타르에서 전량 계약 재배되고 있으며 해마다 1,516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쌀은 정읍시와 서울에 있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고 생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최대 산란계 농가가 밀집해 있는 양산시가 22일부터 열흘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해 방역 점검을 받습니다. 양산시는 AI의 최대 감염원인 철새 도래를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도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산란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단속받기로 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소독시설과 오염물 처리시설 적정 여부,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결과 대상 농가 426곳 모두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농가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안에 건축 허가 등의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위원회 뉴스 논평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발표했지만 예견됐던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은 17일 올해 쌀 생산량을 387만 5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배 면적 감소와 시바르당 수확량이 줄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9만 7천 톤 줄어들 걸로 예측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 생산량은 신국 수요량인 378만 톤을 9만 톤가량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수급 대책 발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예년보다 높고 수율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 햅쌀 가격은 5일 기준 80kg 한 가마당 19만 4,77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일 가격은 19만 3,008원으로 5일보다 0.9%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하순부터 중만생종 쌀이 본격 출하되면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수확기 대책 대신 쌀 가격과 수급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농민단체가 요구한 선제적 시장 격리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런 유보적 자세는 산지 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산지에서는 쌀값이 강세를 보이자 출하를 미루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쌀값
내림폭이 조금 커지면 일시에 출하가 몰려 쌀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호량을 초과하는 9만 톤은 언제든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쌀 시장이 움직이는데 시장 심리는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과거 정부가 수확기 시장을 관망하며 대책 발표를 미룬 사이 시장 심리가 악화돼 실제 수급 상황과는 무관하게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쌀 시장은 예측 가능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적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